안녕하세요 여러분. 충북반도체고등학교에서 전공 교과를 맡고 있는 이성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은 기계요소 설계라고 하는 NCS 교과를 함께 학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계요소 설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이론 능력과 실습 능력을 함께 함양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잘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차시인 이번 차시의 배울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형상 모델링 작업이라고 하는 능력단위 제 첫 번째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첫 번째로 3D CAD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또한 3D CAD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인벤터의 인터페이스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3D CAD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다음, 인벤터의 인터페이스를 다룰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도 얘기했던 이 3D CAD 프로그램에서 이 3D CAD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라는 것은 뭐죠? 3D는 3차원이죠. 3차원. 그리고 2D는 2차원입니다. 비교해서 2차원을 우리는 2D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D CAD 프로그램도 있고 3차원 3D CAD 프로그램도 있는데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어떠한 물건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양의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이제 육면체 모양의 물건이라고 합시다. 이러한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레고나 아니면 조립식 장난감 같은 걸 보면은 설명서가 있죠. 그 설명서랑 비슷하게 도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도면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곳을, 선생님이 방금 체크한 곳을 정면이라고 치면 앞에서 보이는 정면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방금 체크한 곳을 위에서 본 면이라 하면 이제 위에서 본 평면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방금 체크한 곳을 측면이라고, 오른쪽 측면이라 하면 우측면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시점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내용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것을 우리는 도면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면은 보다시피 2차원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2D 면이겠죠. 그래서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도면의 기반, 이 도면을,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떠한 공장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것이에요. 이 도면을 기반으로 가공을 합니다. 이 가공을 하려면 이 물건이 가지는 크기나 재료 혹은 무엇이 있죠? 표면의 상태, 그것을 우리는 표면 거칠기라고 합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도면 안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이 도면 안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해서 사실상 이 기계 요소 설계라고 하는 교과가 이 도면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공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서 이 도면을 만들기 위한 것이 이제 이 교과이고, 이것이 2D 제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이 3차원 CAD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 도면의 작업을 제외하고 3차원으로 제품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이러한 모양도 있을 수 있겠네요. 선생님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데, 요거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클릭을 해서 돌려보면 이 아랫면도 볼 수 있고 뒤쪽 면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3차원 제품을 형상화하는 작업을 3D CAD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3D CAD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모델이 되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3차원 모델링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더 고차원적으로 덧입히기를 하면 이러한 캐릭터를 생성을 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3차원 제도, 3차원 CAD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요것처럼 이러한 간단한, 비교적 간단해 보이잖아요. 이러한 간단한 구조에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음영까지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서 이렇게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3차원 CAD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기계 요소 설계에서 배울 이 3차원 CAD는 말 그대로 기계 요소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지금 무언가를 잡아주는 지그라는 부품인데, 아마도 가공과 관련된 학과에 있는 친구들은 이것과 유사한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 밀링 혹은 드릴 등의 가공 기계에다가 거치를 한 다음에 이것을 돌려가지고 조여주는 지그라는 부품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등등의 기계 요소를 3차원으로 제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3차원 CAD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3D CAD 프로그램이란 무엇이느냐? 과연 3D CAD 프로그램은 3차원 CAD만 가능하냐? 제도만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3D CAD 프로그램은 3차원으로 형상화를 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2차원의 도면까지도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옛날 시절에는 사실은 3차원 컴퓨터의 성능의 한계 때문에 2차원 도면만 제작을 할 수 있는 2D 프로그램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 발전이 되었고 3차원 제도도 할 수 있을 만큼 컴퓨터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3차원 CAD도 3차원 형상화도 가능하게끔 한 2차원 도면 제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3D CAD 프로그램을 우리가 현 시대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명된 이 3D CAD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솔리드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카티아라고 하는 CAD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오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거는 예전에 프로 엔지니어라는 프로그램이 개량돼서 나온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인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에서 한번 들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3D CAD 프로그램 중에서 이 인벤터, 오토데스크사의 인벤터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것을 다루는 법을 함께 쭉 배워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벤터를 각 PC에 설치를 해 봐야 되겠죠? 아마 인벤터의 프로그램은 좀 다소 그래픽이 고사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PC를 잘 확인해서 인벤터의 필수 사항에 필수 권장사항 적합한지 확인을 해보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잠깐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네이버 포털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검색어로 오토데스크 인벤터라고 칩니다. 그냥 오토데스크라고 해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쭉 보면은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오토데스크사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사 아예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있어서 이것을 구입을 하려면 사실 구입은 굉장히 큰 금액을 지출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사용할 거냐면 학생용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겁니다. 사실 다른 CAD 프로그램보다도 이것을 채택한 이유가 학생용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최장 3년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1학년 때부터라면요. 그래가지고 1년씩 무료가 되는데 1년마다 시리얼 넘버를 갱신을 하면 최장 3년 동안 무료로 이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채택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3차원 CAD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좀 편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것을 익숙하게 쓰면은 여러 가지 기능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벤터를 채택을 했습니다. 자, 모쪼록 학생용 무료 소프트웨어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 이 부분부터는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내려보다 보면은 인벤터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많은 3차원 CAD 프로그램, 2D CAD 프로그램 등등이 있는데 우린 그 중에서 인벤터 프로페셔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건데 이것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다운을 받는 겁니다. 아까 그 메뉴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그 메뉴로 들어가면 이것을 다운을 받는 페이지를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선생님이 여기 로그인 창이 있는데 지금 계정이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여러 친구들과 함께 설치를 해본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계정 작성을 해서 하면 결국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다운로드 하는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해줘야 될 작업이 있어요. 여러분이 학생임을 증명하는 재학 증명서나 아니면 학생증을 스캔을 뜹니다. 스캔을 떠서 그 파일을
전자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한 다음에 그 인벤터를 다운을 받을 때 업로드를 하면 학생임이 인증이 되면서 그것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권한, 즉 라이센스를 오토데스크사에서 여러분한테 줍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업로드를 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그것이 무분별하게 사용이 됐는지 최근에 이 정책이 바뀌어서 여러분이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구비를 해야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학생증 혹은 재학증명서를 스캔을 하여서 이 계정에 업로드를 해서 꼭 라이센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 인벤터를 다운받을 때는 최신 버전인 2021 버전을 사용을 하면 더욱 최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치가 마무리되었으면 이제 인벤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바탕화면 혹은 시작 버튼 프로그램에 있는 인벤터 프로페셔널 아이콘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모양과 동일하게 생겼어요. 이 인벤터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토데스크 인벤터 프로페셔널 2021 버전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인벤터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고요. 아마 지금 선생님 화면이랑 여러분 화면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던 중간이고 여러분은 최초 설치 후 처음으로 실행을 한 거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튜토리얼이나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 창을 뭐 클릭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선생님은 생략을 하고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선생님 나름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초에 열면은 이렇게 과거에 작업을 했었던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이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요. 일단 이 기본적인 아무것도 없는 창에서 최상단에 보면은 각종 뭐 새로 만들기 혹은 불러오기 저장하기 여느 프로그램들이랑 같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요 아래는 큰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막 없어져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우측 상단에 이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다 보면은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참고로 지금 마이크가 실습실에는 전용 마이크를 사용해야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아까 PPT 수업을 할 때의 소리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볼륨을 알아서 잘 조절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모쪼록 기본적인 요 창에서 우리는 새로 만들기를 누를 겁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클릭을 하기 이전에 설명을 잠깐 할게요. 여기 처음 보이는 부품이라고 보이죠? 부품. 부품이 보이고 그 다음에 조립품, 그 아래 도면, 아래 프레젠테이션 이러한 버튼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사용할 3차원 객체, 3차원 형상을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조립품은 3차원 객체 2개 이상을 소환을 해서 그것들을 조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과 할 때는 사용은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자, 다음 도면입니다. 이 도면은 쌤이 아까 얘기했던 어떠한 부품에 대한 2차원 면으로서 그림을 그려 넣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차근차근 배우면서 함께 할 거예요.
자, 프레젠테이션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부품과 도면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부품을 할 건데, 우리는 이 스탠다드 기본형 스탠다드 IPT를 선택해서 작성을 누를 거예요. 이것을 할 때 오른쪽에 보면은 파일이 standard.ipt, 이 확장자명이 IPT죠. 그래서 인벤터 파트 파일의 약자입니다. IPT. 이 부분 기억하길 바라고요. 또 단위가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인치 단위를 잘 사용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공학 단위는 밀리미터 사용합니다. 잠깐 IDW를 도면을 클릭을 할게요. 우리는 DWG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IDW 파일을 사용합니다. DWG 파일은 여러 가지 3D CAD 프로그램에서 불러오기를 할 수 있는 파일인데, 나중에 이 IDW 파일로 작업을 하다가 DWG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3차원 CAD 프로그램에서도 불러오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모쪼록 인벤터에서는 IDW, 인벤터 드로우라고 하는 드로잉이라고 하는 약자의 확장자명이고요. 모쪼록 이것으로 우리는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standard.ipt를 클릭해서 작성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시간에 불러오는 시간을 보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떠요. 이러한 화면이 뜨는데, 요 기본적인 창의 기능들을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실제 작업은 다음 2차 시부터 하고요. 자, 모쪼록 이 상단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이 도구 모음, 뭔가 딱딱해 보이는 단어인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한글에서도 마찬가지고 PPT 및 뭐 엑셀에서도 상단에서 이 하단에 있는 것들을 주무르기 위한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버튼들로서 아래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도구 모음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왼쪽에 있는 세로로 길다랗게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는 검색기라고 부릅니다. 검색기인데 이 검색기에는 무엇이 저장이 되느냐, 우리가 앞으로 할 작업들이 있어요. 작업들을 뭘 하고 하면은 여기에 차곡차곡 그러한 작업들이 순서대로 쌓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삭제, 불필요한 거 삭제 혹은 더하기를 하는 부분들을 이 검색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는 작업창이라고 부릅니다. 작업창. 그래서 우리는 3차원 모델링을 이곳에 제작을 해서 작성을 할 것이고요.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하면서 다뤄볼 거예요. 학습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선생님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할게요. 자, 일단 이 공간은 3차원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3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면도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네모가 이 3차원 공간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화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이게 뭐하는 행위인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평면을 도화지 삼아서 쌤은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의 두께를 부여를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3차원 공간 안에 이러한 원통형의 솔리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육면체를 클릭해서 드래그 하거나 혹은 클릭하는 것으로 각각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면들을 클릭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혹은 마우스 휠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마우스 휠을 이렇게 앞으로 밀면 멀어졌다가 당기면 이렇게 앞으로 가까워지고요. 마우스 휠을 가운데를 눌러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횡이동을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수평 수직, 아무튼 이러한 이동을 할 수 있고, 회전을 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는 회전시킬 때에는 키보드에 Shift 버튼을 함께 눌러서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 움직이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이렇게 마우스 휠을 눌러서 움직여주면 3차원 모델이 각 시점으로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움직여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인터페이스,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이러한 버튼들 혹은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실제 2차 시 수업부터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3D CAD 프로그램, 3차원 CAD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고 무슨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인 오토데스크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았고, 또한 그것을 간단하게 다루어 보면서 인터페이스를 눈에 익혔습니다. 자, 다음 2차 시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인벤터의 2D 스케치 기능을 이용한 스케치 작업을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시 여러분과 처음 만나서 매우 반가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는 수업으로 여러분과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